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이제 차근차근 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이 회계 강의를 좀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강의를 해서 학생들이 좀 회계를 재밌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좀 졸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회계 강의 동영상이 있으면 좀 그 수업 시간에 좀 빠졌던 부분들을 좀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를 사실은 회계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회계 공부를 김쌤과 함께 재밌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를 이제 공부하면 회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자, 기업에서는 무슨 활동을 할까요?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기업에서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사건을 두 글자로 거래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어떤 모든 사건을 다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김 과장님이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사건, 두 글자로 거래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어딘가 기록해 놔야겠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장부라고 하는 곳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원하진 않아요. 우리 회사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우리 회사 안에도 있을 거고 우리 회사 밖에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내부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고 우리 회사 안에는 뭐 경영을 하는 경영자들이라든지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있겠고요.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다른 말로는 주주, 그리고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 뭐 소비자, 정부 등등이 우리 회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우리 회사와 관계 있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들이 우리 회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사건들, 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보고서라고 하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들에게 정보,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어떤 경제적 사건인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장부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회사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계라고 하면 흔히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회계에서는 주로 쓰는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사칙 연산으로 거의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직접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 계산기나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수학에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계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쌤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자, 이해관계자들은 최근에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정보를 이용할까요? 회계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에서는 기업을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 자본 조달 여부와 기업이 판매하는 물품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냐에 따라서 기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은 개인이 자본을 가져온 기인기업과 여러 명의 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법인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치킨집 사장님이 혼자서 기업을 운영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기업을 꾸려 나간다면 그것은 개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 기업은 뭐냐면 이제 큰 보통 주식 회사들이 보통 법인 기업의 형태를 띠는데요. 이 기업의 규모가 커서 혼자의 자본만으로는 이제 꾸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라고 하는 우리 회사에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법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판매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기업과 제조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기업에서는 어떠한 물품을 파냐면 상품을 판매합니다.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판매해요. 그러면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을 알면 두 기업을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품을 사다가 거기다가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물품들은 이마트 1층에 있는 식품 코너에서 파는 상추는 이마트 앞마당에서 기른 것이 아니죠. 현지, 산지에서 만든 것을 사다가 거기다 이윤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물품을 사다가 파는 것을 상기업이라고 하고요. 제조기업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직접 공장에서 물품을 제조해서 제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것들을 판매하고 있죠. 그러한 기업들을 제조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분류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회계 기준인데요. 회계 기준은 크게 최근에 쓰는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이것들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발달된 형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 국제 회계 기준에서 발달된 형태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예전부터 한국에서만 쓰던 회계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최근의 어떤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최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거래를 하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만으로도 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는 전 세계에 공통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것들이 국제회계 기준인데 또 국제회계 기준을 쓰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과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수정한 것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중소기업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많이 쓰고 있고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대기업과 대학교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일부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은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회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